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제주도, 최근 여행객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진주 이통장단의 단체 연수 확진에 이어 코로나 탈출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를 여행한 관광객 3명이 확진되는 등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단체 관광객 8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대다수가 60대 이상인 지인 모임으로 3박 4일 동안 제주를 여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된 일행까지 모두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란 제목으로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행 뒤 오히려 집단 감염된 겁니다. SNS에 코로나 탈출을 검색하자 제주도 여행 사진을 포함한 게시글 수백 개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2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은 관광객 등과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경우였고 여행한 뒤 거주지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도 23명이나 됐습니다. 지난주 진주 이통장단 집단 감염 사태 발생 이후 제주 관광객은 전주보다 30% 줄었고 호텔과 렌터카 예약률도 20-30% 급감했습니다. 지난주랑 그냥 요번 주랑 비교했을 때 예약률이 한 50% 이상은 찾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한 20-30% 정도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방역당국은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절대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선별을 가서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2단계에 가까운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을 새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관광객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여행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에 3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돼 어제 하루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인천에서 제주에 와 확진된 82번 환자에 이어 한 달 살기로 제주에서 지내던 A씨가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남 진주시 이통장단과 관련해 확진된 73번과 74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B씨와 C씨가 당초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도중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진주 이통장단과 관련한 제주 지역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천이 흙탕물로 변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강정천 주변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팔수가 부러지는 바람에 왜 부러졌는지 그 원인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울창한 난대림 가운데 우뚝 솟은 큼직한 나무. 201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정동 단팔수입니다. 나이가 500년으로 추정되고 높이 11m, 굵기 6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팔수로 강정마을 사람들이 치성을 들여온 신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이 단팔수에서 가장 큰 가지 2개 가운데 하나가 부러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단팔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큰 가지가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부러진 가지를 완전히 잘라내고 나무가 더 이상 상하지 않게 약품을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단팔수가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때문에 논란에 휘말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교량 아래쪽에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엉뚱하게도 위쪽에 있다고 표시돼 공사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며 재조사를 요구해온 주민들은 500년 동안 비바람을 견뎌온 나무가 왜 하필 지금 부러졌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담하죠. 난개발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부러질 당시에 좀
인위적으로 손댄 흔적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시기가 민감한 시기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속이 좀 많이 상하죠. 이게 공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단팔수를 관리해온 제주도는 나무가 오래돼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때마침 강풍이 불어 부러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지가 그 물가 수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썩은 부분이 많아서 그 매년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제주도가 천연기념물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단팔수가 부러진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 심사가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10가지 부대 조건을 달아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은 제주도와 행정시의 부서를 감축하고 공무원 정원을 20명 줄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비하고 조직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정원 감축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의원들은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통합하면서도 규모가 작은 관광국이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그대로 놔두고 2년 전 신설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3년 전 분리됐던 교통부서를 다시 통합하는 등 조직 개편이 근시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설픈 그 행정 조직 개편, 그리고 근시안적인 조직 개편, 그리고 너무 빈번해, 너무 왔다 갔다 해. 뭐 1년 하다가 이거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원상 회복시키고. 청정도시 환경국으로 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부서와 보전부서가 같은 국에 있게 됩니까? 네,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고요. 네, 다만 민간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우리 조직을 줄이면 또 오히려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대권 행보를 하는 시기에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무부지사 직제인 공보관실을 지사 직제로 바꾸면서 이름도 대변인실을 바꾸는 게 이게 이제 시기와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의 대권 행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본부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등 10가지 부대 조건과 함께 평생교육과를 특별자치행정국에 존치시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 탓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손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도 적지 않은데 후원의 자원봉사자까지 줄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원주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강원도 원주의 한 마을.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한참 올라야 안순남 할머니의 집이 나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하루 5장의 연탄을 떼기 시작했는데 남은 연탄은 이제 20장 남짓. 마음을 놓고 못 떼고 있어요. 마음이 졸여가지고 이렇게 연탄이 작으면 더 2장 넣을 것도 1장 넣고. 이처럼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은 한 장당 800원 하는 연탄값에 배달비까지 얹어줘야 하지만 워낙 힘들다 보니 아예 배달을 거부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길이 미끄럽거나 이러면은 여기는 연탄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추워지기 전에, 길이 미끄럽기 전에. 올해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탓에 연탄 후원이 급감했습니다. 원주에 연탄 후원이 필요한 가구는 약 1,5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번 겨울 30만 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된 양은 8만 장에 불과합니다. 예전과 달리 봉사자도 줄었습니다. 코로나에 봉사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워 사람이 일일이 배달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봉사자가 없다 보니 필요한 곳에 제때 연탄을 보내기도 빠듯합니다. 비대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연탄은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작년 4,700여 명이었던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는 올해 10월까지 6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봉사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다 보니 연탄은행은 효율적인 비대면 봉사 방법을 찾아 후원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기온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1도에서 3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체온 조절에만 유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남부가 9도, 동부가 8도, 북부는 7도, 서부는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15도, 북부와 동부가 12도, 서부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점차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름 많은 날들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상 처음 3파전으로 실시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선거에서 오임종 씨가 당선됐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어제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제10대 유족회장과 감사 선거를 실시해 신임 회장의 오임종, 상임 부회장의 김창범 씨를 선출했습니다. 오임종 당선인은 4.3 청년회 창립 운영위원과 유족회 상임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해외 동포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4.3 희생자와 유족은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마련한 올해 시민영웅지킴이에 화재 선박 7명의 선원을 구조한 제주 구좌선적 이창민 선장이 선정됐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2월 세화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화재를 목격하고 선원 7명을 구조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시민영웅지킴이는 전국에서 모두 14명이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의 택배 특수 배송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안에 청와대와 국회,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청원은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중심이 돼 추진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특수 배송비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정부의 답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올해 현재 제주 지역 택배에 부과되는 평균 특수 배송비는 한 건당 2,300원입니다. 2022년까지 제주 지역의 전세버스 증차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제주 지역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세버스 공급 과잉에 따라 2014년 말부터 2년마다 수급 조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되는 전세버스는 1,830대입니다.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키위에 발병하는 전문이병 원인균이 국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키위 전문이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코리네스포라, 카시코라 등 2종의 국내 미기록 원인균을 확인하고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균은 발병하면 조기에 잎이 떨어져 키위 품질이 저하되고 다음 해 착과량에도 영향을 끼쳐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